삼국지 시대를 종결한 사마염의 잔소리 담당이 있으니 부연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부연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부연의 자는 휴혁이며 북지군 이양현 출신입니다. 이양현은 헌제가 영주현으로 개명하지 않았느냐, 부연이 태어났을 땐 영주현이다 할 수 있는데 사서에서 북지군 이양인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출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관 또는 본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관은 성씨의 발원지, 본적은 호구 조세법상 주소를 얘기합니다. 부연의 조부와 부친이 이양현인 시절에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당시에는 출생지보다 어느 지역, 어느 가문 자손이냐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본관이나 본적을 기재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는 법 개정으로 호적 개념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출생지는 동래인데 본적은 서대신동이고 본관은 또 달라요. 그리고 부관이 부연을 낳았을 땐 참군으로 조조 따라다닐 때입니다. 물론 부관이 막판에 부풍퇴수를 했다고 하는데 출생지를 얘기했다면 북지군이 아닌 부풍군이 언급되어 있었겠죠. 이렇듯 부연은 부관의 아들입니다. 부관은 마등이 원상과 조조 사이를 저울질할 때 그러다가 조조한테 개박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여. 마등이 마초와 방덕을 하동으로 지원보내고 조조가 소금호수로 인한 물자의 요람, 하동을 지켜내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조부, 부섭은 옹양주에서 강족들한테 인망이 있었다. 이 강족들이 상당히 낭만이 넘치는 족속들입니다. 동탁이 농사지을 때 농사지을 한 마리 남은 소를 잡아서 강족 친구들한테 대접하죠. 그래서 이 강족들이 감동하여 십시일반 재물을 걷어서 보답합니다. 그리고 강족들이 들고 일어날 때 자기한테 잘해주던 한족 장수들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대우를 하고 살려주는 서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나를 당장 죽여라 해도 왜 그러십니까? 그냥 가십시오 해요. 부연의 조부 부섭 같은 경우에도 한수와 변장이 난을 일으켰을 때 왕국한테 포위를 당하는데 이들을 따르던 강족들이 나서서 부섭을 구명합니다. 거기다 아들 부관도 일단 몸을 피합시다 하는데 부섭은 결국 끝까지 성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요. 그리고 부관이 마등을 따르게 되는 거고 이후 부관이 조조를 섬기게 되면서 부연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부관이 부연을 좀 늦게 봐요. 부연이 어릴 때 부관이 죽습니다. 가장이 죽으니 당연히 가세가 기울죠. 어린 시절 가난했다. 그러나 학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부친 부관이 승상부 속관 출신이고 태수도 지냈기 때문에 기록에 가난했다는 서사는 완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걸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동료 관리가 사망하면 첩들을 제가 보내는 등 뒤처리도 해주는 나름의 문화가 있었죠. 그냥 관리의 아들치고 가장이 일찍 죽어 풍족하지 않았다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그 얘가 부연이 효렴에 2번이나 청거되는데 벼슬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무지에 청거돼요. 당시 저작대가 중서대에서 분리돼 있었죠. 부연은 저장랑이 됩니다. 이때가 조모 때인데 저장랑으로서 명을 받고 위서를 집필하였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위나라의 역사서 위서를 3개로 볼 수 있는데 진수의 위서, 이건 삼국지 위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하우담의 위서, 마지막이 왕침의 위서입니다. 진수와 하우담의 위서는 사찬서예요. 방구석에서 혼자 쓴 겁니다. 참고로 하우담이 진수의 위서를 보고 자기가 쓴 위서를 불태워버렸다 하죠. 그런데 왕침의 위서는 관찬서입니다. 관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편찬하게 만든 역사서란 얘기죠. 이 왕침의 위서는 사실상 후대의 욕을 엄청 먹습니다. 곡필이다.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위나라 정권의 부도덕한 면까지 미화하였다. 배송지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유지기도 남사씨랑 위효를 왕침과 대조하면서 왕침 그자는 간사하게 자리를 훔치고 아첨하려고 곡필했다. 이때가 정원 연간, 즉 조모 때인데 왕침이 조모 친목 모임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막판에 조모를 배신하는 건데 원래는 조모가 신뢰했습니다. 조모가 친목 모임 하면서 왕침한테 글을 잘 쓴다고 문적선생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죠. 그래서 위서를 쓰게 한 건데 이들이 자주 어울려서 학문을 논했기 때문에 저는 이 왕침의 위서는 관찬서를 넘어서 어찬서일 수도 있다. 조모가 그거 쓰고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봐라 했을 수 있죠. 황제가 이거는 저렇게 고치고 저건 이렇게 고쳐라 하면 그게 어찬서예요. 물론 당태종 이세민처럼 짐이 평한다 뭐 이런 문구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침의 위서는 왕침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왕침은 당시 시중으로서 직접 명을 받고 그걸 감독했기 때문에 왕침의 위서라 하는 거지 순위, 완적과 함께 썼다 되어 있어요. 다만 이들도 당시 직급이 높은 편에 속했고 이들이 말단 저장랑들이랑 위서를 같이 쓴 걸로 보이는데 그 저장랑 중 한 명이 바로 부연입니다.
물론 위서를 만든 사람들 여기에 부연의 이름은 끼워주지도 않아요. 다만 진서 부연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동해 사람 무시와 함께 저장랑이 되어 위서를 편찬했다. 이때가 정원 연간과 겹치고 당연히 국가에서 위서 편찬 작업을 둘로 나눠 진행하지 않았겠죠. 즉 부연이 위나라 미화 작업에 부역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후대의 부연은 유학자로서 상당히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배송지도 결국 부연의 부자를 적극 인용하였고, 심지어 진수조차도 진수가 총나라 출신이죠. 과거 위나라 일들을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까 왕침의 위서를 근간으로 삼국지를 쓴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진수의 삼국지 위지와 왕침의 위서는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 평하는데, 진수는 미화된 부분들을 싹 다 쳐낸 거예요. 방구석에서 혼자 쓴 사찬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죠. 다만 부연의 이러한 행적 때문에 저는 배송지가 인용한 부분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에서는 유비가 1응에서 8만을 이뤘다 되어 있어요. 다만 실제 유비의 출병 규모가 4에서 5만이었고 그조차도 나중에 조은이 후군을 데리고 와서 수습한 병력이 2만 정도라 되어 있습니다. 유비는 사실상 2, 3만 정도밖에 잃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절반가량 잃은 거고, 그 문제는 장수들과 물자를 많이 잃었죠. 아무튼 8만을 잃었다 하는 건 적성국가였던 촉을 폄훼한 것 아니냐. 그리고 관우가 조조한테서 도망하니라 있죠. 진수는 위무제기에 관우, 망귀, 유비, 여기서 망자가 도망망자죠. 관우가 유비에게 도망했다, 이렇게 한 줄만 써놨습니다. 촉서 관우전에 나오는 장료가 조조가 관우를 죽일 것을 염려하여 관우의 마음을 떠본 걸 보고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보고하죠. 조조가 언제 떠난다더냐, 공을 세우고 떠난답니다. 이 부분이 배송지가 부자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인용한 내용 앞뒤로 비슷한 부분들이 이어지거든요. 이걸 봤을 때 진수도 촉서 관우전 부분에서는 부자를 인용한 걸로 보여요. 거기서 빠진 걸 배송지가 끼워넣고 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연과 진수는 동시대 사람이지만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부자라는 책 자체가 당시 일화들을 토대로 유교적 교리의 가르침을 남긴 책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이 부자는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구하진 못했어요. 120권 중에 119권이 소실되었고 한 권이 전에 내려온다 하는데 그마저도 청대판본이라 위작도는 자기적인 편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주요 내용들은 배송지주 같은 데서 일부분 인용했던 부분들이 남은 거죠. 사실 이 조조와 관우의 일화는 관우를 미화하려 한 게 아니에요. 미화의 대상은 조조였습니다. 적장을 다시 놓아주는 조조의 은덕, 유교적 교리에 딱 맞죠. 인과 의로 대하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오관참장이니 관우천리행이니 창작이 됩니다. 다만 부연이 나중에 서진에서는 작은 부정과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면모를 보이죠. 부연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약간 기능론적 관점에 가깝지 않나. 아름다운 일화들을 유교적 교리에 접목시켜서 백성들의 교화에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여기에 꼽혀 있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부연이 나중에 탄핵을 남발하고 상소를 올리는 것들이 제방 관리들 다 갈아치워야 된다 하는 등 대부분 민생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부연은 홍농태수 및 전농교위를 거치면서 그 정치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사마염 때 상기상시 및 부마도위를 역임하면서 사마염의 측근이 됩니다. 사마염이 처음으로 강관을 두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부연이에요. 여기서 사마염은 부연을 또 시중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런데 같이 강관이었던 황보도와 싸우다 면직되는 거죠. 다만 부연은 사마염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바로 어사중승으로 복귀합니다. 말 그대로 어사죠. 돌아다니면서 관리들 감찰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자 5가지 대책을 사마염한테 간언하였다. 첫째가 소를 빌려주고 돈을 받자, 렌트 사업하자는 거예요. 다만 이건 농민들한테 렌트해주자 하는 건 아니고 군인들한테 소를 빌려주고 경작시켜서 그 수익의 사활을 받자.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세 조사 제대로 안하고 장난치는 놈들 사형으로 다스리자. 세 번째는 하재 알자를 다시 뽑아서 숙련시키자. 여기서 하재 알자는 제방 관리자라 보시면 돼요. 네 번째가 내가 돌아보니까 그 토지세를 결정하는 도량형이 지멋대로다. 하재 알자 중에 석회가 똑똑이더라. 걔한테 의견을 묻자. 마지막이 이민족, 선비애들 지금 문제 있다. 변방에 군을 신설해서 납세 의무자들을 모으자. 강력한 군연을 신설해서 이민족들의 모반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지금의 신도시 계획과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 5번째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많은 강력한 군사도시를 만들자는 건 좋은데 그 지휘관의 호열을 청구합니다. 나중에 진건이 사마영한테 그러죠. 호열, 견홍 이런 애들은 정치를 못하는데 장차 나라의 수치가 될 거다. 진건 말대로 되죠. 그리고 부연이 사예교위로 발령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지사예요. 이때 경원왕후가 사망합니다. 사마사의 후처죠. 제를 지내는 이 자리에서 부연이 수가 틀려서 난동을 부리는데 사예교위는 지방관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그 자리가 경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런데 그 대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곳에서는 경들을 우선한다. 이게 법도였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사회교위의 자리가 구경들보다 상석이어야 한다. 이게 법도라는 거죠. 그런데 부연의 자리가 경들 밑에 일반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연은 사회교위 전에 태복을 지낸 바 있어요. 태복은 전통적으로 구경 중 하나죠. 이러한 부분이 아니 그럼 내가 좌천당한 것이냐 그 치욕감을 느낀 듯 합니다. 이거 자리 누가 깔았냐 호통을 치니 심부름꾼이 상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상서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이거 황후 장례식에 너무한 거 아니냐 불경죄로다 고발을 당합니다. 부연도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사마염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연을 면직시켰다. 증인이 너무 많죠. 탄핵을 남발했으니 정적도 많고 그리고 노안으로 죽게 되니 시호는 선신 강우를 받습니다. 굿세강자 이런거 보통 장료 같은 장수들이 많은데 왜 강우를 받았냐면 부연이 물러서질 않았어요. 탄핵을 남발했는데 한번 탄핵문 쓰다가 시간이 늦으면 조급해하며 그대로 밤 꼴딱 새고 기다렸다 합니다. 이에 관리들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청렴해졌다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는 관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연이 악부시를 잘 썼다. 그 악부시를 하면 궁중가사입니다. 그리고 부연이 후대에 좋은 평을 받는 이유는 후대로 이어지는 유학에서의 그 철학에 기여하였고 그 삶이 유학자로서의 삶 그 자체였어요. 청렴하고 부정과 부패를 눈뜨고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후대 유학자들이 부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당시 유학은 노장사상과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한 등이 그 탐구한 현학이라든지 이런 게 위나라 때 유행했죠. 부연은 뭔 소리냐 노장사상 그딴 거 다 헛소리다. 보통 유교적 교리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기는 우주로 날아간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장 청당과 결합하니 신선이 되니 이런 유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 본질적으로 도와 같은 그 관념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연은 유학에서 노장을 분리하여 정통 유학을 주창하였다. 비슷한 부류가 한 명 있죠. 바로 동시대 서진관리 배회예요. 배회는 숙류론을 주창했죠. 학문은 사물의 존재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지 사물이 아닌 것을 탐구하는 게 아니다. 배회가 관직에 출사할 때는 이미 부연이 사망했을 때니 배회가 부연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둘을 원조 유물론자들로 봐요. 칼 막스가 유물론을 주창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에 유물론자들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영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부연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부연은 38 리메이크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니 이번엔 넘어가면 안 돼요. 닥치고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며 일어나 답하길 부연은 잠시 군부에 몸을 담은 바 있으나 딱히 뭘 했는지 기록은 없어. 다만 전농교회를 거치며 인정받고 그가 맡았던 모든 자리를 잘 소화했다 되어 있어. 그로 인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고 군부에 있을 때에도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성정을 봤을 때 FM을 따라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게요. 하여 통솔은 7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의 용맹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고 보통 글을 썼다 하니 무예가 그의 장점은 아니었을 것이요. 하여 무력은 4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전략적 대계와 전술을 논하는 자리에 있진 않았어. 다만 아는 것은 많아 보이니 지력은 7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의 5가지 정견에 사마염도 감탄했다 하오. 그리고 그의 정책들을 보자면 소를 빌려주고 사활을 받는다 등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들이었어. 다만 그가 위서의 편찬에 연루되어 곡필에 부역한 것은 또 다른 문제요. 하여 그의 정치는 86을 주도록 하겠소.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는 탄핵을 남발하여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고 조급하고 관용이 없던 캐릭터로 보여. 무릇 이런 자들은 함께하기 어려우니 그가 황후의 죄에서 불경죄를 저지르자 보란듯이 고발되었고 그를 위해 변호해준 자가 없었어. 이에 그의 매력은 32를 주도록 하겠어. 그건 그렇고 조은이 관리하는 관부고 열쇠를 공손을 장군에게 넘기게 하라는 공손범 장군의 간언이 있었어. 이에 관정이 손을 내저으며 답하길 조은 장군이 비록 노쇠하나 아직도 엄공이 방문하면 맹렬하게 짓는 용맹한 장수요. 이미 엄백호공이 역경륜을 방문하고 있는지도 연 15년이 넘었는데 한결같이 방비를 허술하게 하지 않으니 누가 그를 대체할 수 있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그건 좀 이제 그만 지었으면 좋겠는데 관정이 말을 끊으며 계속 이야기하기를 공손범 장군의 탄핵 상소는 부연의 그것과는 다르고 부연의 탄핵 상소가 다소 거칠고 자주 있었다 하나 그것은 민생을 좀먹는 작은 부정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 공손범 장군은 소인이라 공손을 장군과의 친분과 그에 따른 이익 때문에 조은 장군을 저각독에서 탄핵하려는 것이요. 어찌 이를 받아들여야 하겠소? 오히려 그들의 유착을 조사해야 하는 바요. 이에 손찬이 형이 관정에게 둘의 조사를 명하고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서진의 꼰대 부연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